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저희가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속되는 상승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물론 이제 전거래일에 1% 이상 크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바로 만회하면서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리스 부분에서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연준이라든가 그리스. 네. 사실 뭐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뭐 많이 조정을 받았다. 뭐 그리스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 보고 있는 그 그리스 그 리스크 자체가 뭐 좀 반감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먹히지 않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분위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측면,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고요. 그 가운데서 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악재에 좀 무뎌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리스 문제 그리고 연준 이 문제도 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물론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유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한국 시장은 뭐 폭발한다. 뭐 완전 뭐 박살이 난다. 이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한국 경기 안 좋아지는 걸로 연결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까 단기적인 자금의 이동 때문에 시장이 깨진다라고 믿는 것은 약간 어리석은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일부 어떤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이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큰 순기능을 나중에 좀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신들은 지금 현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문제라든가 페드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의 방향성을 뭐 지금 뭐 제시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전날 뭐 미국 시장이 뭐 그리스 문제라는 요 사실 때문에 뭔가 크게 이렇게 뭐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좀 최근 들어서 어제 밤새 이제 그리스 문제가 뭐 해결 무드를 찾아가고 있다. 논란이 많아요. 블룸버그에서는 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좀 상승을 여기는, 그러니까 작은 호재에도 좀 민감하게 상승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IT 테크라든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주들, 그러니까 나스닥이 신고가를 친 배경에는 이러한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IT 뭐 인덱스 같은 경우 1.4%,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1.6%. 그래서 뭐 헬스케어 상승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였던 어떤 바이오 헬스주 그리고 기술주가 다시 상승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 최고치를 쓰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상승 모드를 다시 되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달러가 상당히 최근에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렇죠. 간밤에 그래도 좀 주춤한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쨌든 뭐 달러가 뭐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인덱스가 주춤하긴 했는데 이거 매일 오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무슨 3포인트나 오르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어쨌든 달러가 강세가 되고 뭐 최근 들어서 옐런 의장이 아예 뭐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성명서, 그러니까 스피치를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강해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달러 강세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들이 많이 좀 뭐 1분기 기업들의 이익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이제 데자뷰가 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
특히나 이제 엔화 대비해서는 지금 8년 내 최고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미국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달러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어떤 틀에 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좀 확장과 좀 상승의 어떤 기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선진국 증시는 중심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상승 모드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상당 부분, 그러니까 300bp,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 이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신호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물론 현찰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제일 잘 가고 있는 모멘텀 섹터들,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같은 경우 그 기존 분위기를 지금 계속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쫓아가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상승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요즘에 방송이라든가 여러 매체들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데요. 그 시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쪽에서 항상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투자 아이디어까지 드리면, 유가 60불에서 무슨 마법처럼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운송 항공 쪽으로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 달만 보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최근 들어서 유가의 비관론이 아주 그냥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어떤 미국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강한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재차 상승 분위기를 되찾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의 어떤 금리 인상 우려감보다는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시장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6월 1일부터 지금 수입품 관세를 평균 50%나 인하하는 이런 조치를 좀 단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경기 부양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 회색 경제라고 해가지고요. 보따리 상다리 싸게 한국 같은 데서 이제 사온 물건들을 굉장히 좀 많은 마진을 붙여서 많은 마진을 붙여서 이제 물건을 파는 네. 이러한 이제 회색 경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으로 나가는 소비재들, 이런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은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매출 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화장품 관세가 5%였는데 2%로 떨어지고, 네. 기저귀 같은 경우는 7.5%에서 2%로 떨어지고, 최근 소비재,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의 주가를 보면 이런 것들 좀 이해가 가고요. 네. 이 가운데서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화장품 업체인 프랑스의 로레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관세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격이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시장은 좀 지배하겠다, 계속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네. 이제 6월부터 관세가 이제 50% 이상 인하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국무원 쪽에서는 해외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맞아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좀 막고 대내적으로 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신 쪽에서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더 이상 수출로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내수를 부양을 시키고 그 내수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증시를 끌어올려서 인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소비에 대한
이런 업 포텐셜은 상당히 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재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인의 소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여행객 자체가 해외 여행 지출액 자체가 2014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28%가 늘어났고, 아까 이제 회색 경제를 조성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함, 그리고 중국 매출 기준 1위인 로레알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중국 판매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로레알을 많이 자, 사는군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레알이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쎄 우리나라 화장품들에게는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외국 로레알과 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 우리 지금 화장품 기업들인데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우리 기사들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테고, 저는 중국 내에서 화장품 국가별 MS를 따져 보아하니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기업을 아주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추격을 하는 모습들, 1년 만에 시장 MS를 4위에서 2위까지 끌어올리고 프랑스와의 격차도 상당히 줄인 모습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라든가 이 유럽계 잘 나가던 유럽계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제품들을 카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턱 밑까지 쫓아온 이런 것 경쟁을 떨쳐내게 가격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게 프랑스 이런 우리 유럽 화장품 한 명품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격을 떨어뜨린다? 굉장한 자존심을 접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에는 한국 화장품의 맹추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저지를 하기 위해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가 됐다. 이러한 접근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 중국은 지금 1인당 GDP가 7,500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입니다. 5년 동안 해서 이게 15,000불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중산층 인구들의 소비, 그리고 위안화 강세로 더불어서 중산층 가구들의 소비는 지금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화장품 산업 내에서 MS를 늘려나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의 기업의 이익 자체가 여기서 끝날 것이다. 굉장히 좀 오바스러운 접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큰 그림을 항상 보면서 지금 추세 하단에 놓여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삼성 LNS 이런 주식들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한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참 오랜만에 보는 멋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여력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중국의 소비는 계속해서 좀 소득은 좀 증대되고 있다. 제가 아까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알려드리고 드렸습니다만 1,000만 위안을 넘는 이제 천만장자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천만장자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확실히 좀 중국의 어떤 소득은 계속해서 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내수 촉진을 위한 이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국 화장품 업종의 수혜도 가장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